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심장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협심증을 비롯한 심장 질환이 증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위에 해당하는 심장 혈관 질환의 대표 질환인 협심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심장혈관 질환 환자가 최근 5년 새 14%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9.3%로 가장 많았고 70대 29%, 50대 21.2% 순으로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90.9%에 달했는데요. 심장혈관 질환 중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은 협심증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습니다.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이라는 기관에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그 관상동맥 내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협심증의 가장 많은 원인은 혈관에 쌓인 각종 노폐물이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는 동맥경화증인데요. 그 이외에도 빈혈,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정맥, 심장 판막 질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관상동맥의 경련 등 여러 상황에서 협심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동맥의 혈액순환의 장애는 동맥경화를 기초로 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질환과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및 흡연과 같은 생활 습관에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협심증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동맥경화증 때문에 만성 협착으로 생기는 안정형 협심증과 혈관의 파열로 혈전이 생겨 급작스럽게 협착이 심해져 생기는 불안정형 협심증, 마지막으로 혈관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관의 연축에 의해 혈류장애가 발생하여 초래되는 변이형 협심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협심증의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은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안정성 협심증의 경우 운동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불안정해질수록 안정 시에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특이한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새벽, 특히 음주 후 다음날 아침의 증상으로 구분됩니다. 협심증의 진단은 기본적인 병력 청취와 이학적 검진과 더불어 심전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여 내려지게 됩니다. 특징적이고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병력만으로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대개 외래에서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여 기본적인 심장 기능을 확인하고 이에 부가적으로 운동 부하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검사에서 협심증이 의심된다면 확진은 급성 심근경색증과 마찬가지로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확인합니다. 협심증은 병력을 듣는 것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관 조영술을 기초로 합니다. 치료는 그 혈관 조영술의 결과, 즉 동맥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며 약물 치료, 스텐트 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협심증의 치료는 약물요법이 우선이지만 약물 치료 후에도 증상이 지속하거나 심해지면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그 정도를 파악한 후 관상동맥 중재술 또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게 되는데요. 관상동맥 중재술은 70에서 80%의 환자에게 시술될 정도로 협심증의 대표적 치료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술이 가진 합병증, 즉 예를 들어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 빈도는 극히 미미하고 혈관의 상태에 따라서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시술의 예후는 환자를 5년 추적 관찰한 결과 시술한 환자에서 30% 정도에서는 재시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대개 처음 가슴 통증을 느꼈을 땐 다급하게 병원을 찾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상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치료를 미루거나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정형 협심증은 결국 불안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속적인 심장 기능의 악화에 의한 심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증상의 변화와 혹은 악화가 있을 시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관상동맥 중재술로 삽입한 스텐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스텐트는 금속 재질로 한 번 삽입 후 교체할 수 없습니다. 스텐트 내에서 재협착의 소견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최근 몸에서 녹아 없어지는 스텐트가 개발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스텐트입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협심증 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걱정하기에는 약물이 주는 효과가 더욱 큽니다. 협심증 약물의 종류는 크게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약물과 동맥경화의 진행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와 협심증 자체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로 구성됩니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수술 혹은 적극적인 치료 후에 증상이 없어졌을 경우 증상 자체를 조절하는 약물은 더 이상 드시지 않을 수 있지만 심근경색을 예방하거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약물은 지속적인 복용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환자 10명 중 9명은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지만 혈관 건강이 지속해서 악화한 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예방하려면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충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며 의외로 간단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금연이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시고 젊어서부터 자기 몸을 관리한다면 이런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를 진단받은 젊은 환자분들께서 일단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약을 드셔야 한다는 부담감에 약물 치료를 꺼려 하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놓고 일종의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혈관이 계속 상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을 조절하시기를 권고합니다.